얘들아 안녕.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 첫 수업부터 수업 진도를 나가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온라인 클래스니까 지금 편안하게 짧게 할 테니까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초점 옮기면 2학기 3단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잠깐 2학기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2학기 통합과학은 1학기 때와 평가가 동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당연히 치고요. 서술형도 칩니다. 서술형도 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칠 예정입니다. 중간 같은 경우에는 40%, 기말도 40%, 중간고사, 기말고사 40% 1학기 때와 동일하고요. 서술형 10%, 수행평가 10% 칠 예정입니다.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처럼 중간고사에 따로 시험 기간에 같이 칠 예정이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기 때는 3개 했잖아. 근데 2학기 때는 한 2개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 수행평가를 칠 예정이고요. 자유보고서 같은 건 없고요. 저는 1학기 때 자유낙하처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똑같이 칠 예정입니다. 부담을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는 동일하다는 거 알려주고 본격적으로 이제 짧게나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강합성과 호흡, 그 다음에 화성 연료의 연소, 세 번째 철의 재련까지 이렇게 한 장 정도 분량의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합성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강합성은 무엇일까? 강합성 정의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강합성의 정의를 살펴보려면 우리 원시 지구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는 첫 번째 산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등으로 원시 지구 대기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산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 햇빛이 내리쬐면 바로 자외선이 지표면 땅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도달하면 우리 자외선이 바닥에 바로 도달한다. 그러면 오존층이 없다는 거니까 당연히 육상생물은 이때 존재하지 않았고요. 바닷속에서 최초 생명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닷속 생물들이 출현을 하면서 호흡을 한 결과 바닷속의 산소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서 강합성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들이 대기 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도 증가를 하게 되더라. 이 순서 꼭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산소호흡 생물이 출현을 하겠죠. 그 이유는 대기에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산소호흡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산소호흡 생물이 출현을 하다 보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서로 부딪히고 결합을 하면서 오존층을 만들어내고요.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강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게 되면 이 빈에너지라는 강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탄소로 분해를 하더라. 합성하더라. 이런 거 기억을 하면 여기 강합성까지고요. 그럼 두 번째 연소 살펴봅시다. 그럼 연소는 무엇일까? 연소를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직 여름이니까 캠핑 자주 갈 겁니다.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사진 속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장면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뗏목에서 연소가 자주 일어나겠죠. 즉, 연소라는 것은 이런 화석 연료랑 탄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나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화석육류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화석육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이 화석연료에 해당이 되고요. 화석연료는 생물의 유해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석연료를 잘 사용해서 우리 인류는 에너지원으로 종 사용되는데 이 에너지원 사용 세기를 구분해 놓도록 합시다. 18세기에는 석탄을 주로 이용했고요. 19세기에는 석유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고 왔잖아. 증기기가 발명한 석탄을 자주 이용하고요. 석유에는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아니면 집에 도시가스, 아니면 산업 현장 같은 것에서 석유가 주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 이거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러면 연소는 어떻게 또 식으로 나타내는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연소라는 건 쌤이 화석연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내뿜는 걸 우리 연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종류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었고요. 이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게 되면 물이나 이산화탄소 에너지로 분해가 되더라. 요거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철의 재료는 무엇인가를 볼 건데 우리 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왜냐? 그 철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잘 반응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반면에 금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금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재련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따라서 철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반응해 있는 철관석을 채취한 후에 재련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 재련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 재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못 보면 산화된 철광석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산화된 철, 녹슨 철에서 순수한 산소를 떼어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것을 우리는 재련이라고 하는데 이 재련의 식을 또 다시 살펴보면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랑 반응하고요.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이렇게 철에서 뺏어오게 되면 철이랑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배운 세 현상의 공통점은 뭘까? 강합성, 연소, 철의 전혀 세 가지 배웠다. 그죠? 간단하게 배웠어. 전부 다 산소가 관여를 하는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건데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강합성, 연소, 철의 재현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본 내용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화환원 반응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OT 겸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